최근에 보면 어떻게든 전세를 살고 있는 전세의 집을 안 나가고 연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70% 정도 증가했습니다. 갱신 청구할 수 있는 분들은 청구하고요. 한번 사용하신 분들은 전세금 올려주고 눌러 앉아버립니다. 전세 매물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매물 안 나온다는 얘기고요. 절대적인 매물 공급은 입주 물량인데 서울은 뭐 극감이고요. 네. 수도권 지역도 올해보다 줄어듭니다. 결국에는 이제 월세도 늘어나고 반전세도 늘어나고 전세 가격도 올라갑니다. 김인만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집값 얘기를 좀 했지만 결국에 이제 전월세도 앞으로 좀 심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특히 이제 공급이 없으면은 이제 가장 바로 직격탄 맞는 데가 이제 전세 시장 아닙니까? 네네. 그럼 이 전세 쪽도 지금 뭐 백약이 무효한 뭐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더 백약이 무효죠. 아, 전세는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전세는 이제 아파트와 비아파트로 좀 구분을 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 사기 때문에 안 합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집을 많이 사는데 중국인들이 외국인들이 산 집이 한 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0만 원 중에 56% 5만 6천 원 정도가 중국인이고, 이분들이 어디를 많이 샀냐라고 하면 서울도 뭐 일부 사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이런 데 직장이 있는 곳에 많이 샀다. 네. 왜 샀냐고 하면 물론 투자 가치도 생각을 했겠습니다만 전세 가려고 하니까 전세 사기가 많으니까 대안이 없죠. 그러면 살 수 있는 방법은 월세로 가거나 네. 아파트 시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월세로 가게 되면 돈 벌러 와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청년들이 한 250만 원 정도 받나요? 250에서 네. 뭐 대기업 말고 뭐 250, 300 정도. 250, 300 정도 받는데, 월세를 산다라고 하면 월세만 내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관리비도 내고 부가세도 내고 내 생활비까지 내면 한 150 깨져요. 통상적으로 250, 300 벌어서 150 쓰고 돈 언제 모으고 친구는 언제 만나고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월세는 아까워. 네. 전세는 불안해. 아파트는 비싸서 못 가겠어. 빌라? 비아파트라도 사야죠. 그래서 최근에 빌라 매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축 빌라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이런 현상들인데, 이재명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전세 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전세 사기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특별법도 만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뾰족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답을 찾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려면 안전한 계약 시스템, 요즘 전월세 신고자가 이제 도입이 됐으니까 뭐 전자 계약을 하든 종이 계약을 하든 계약서 가지고 국가 시스템에 그냥 스캔 뜨면 최근에 임대인 동의 없이 세입자가 임대인 정보 열람할 수 있도록 그게 허용이 됐는데, 저는 거기서 그칠 게 아니라 자동으로 계약서 입력하게 되면 그냥 다 해가지고 야 이거 집주인 문제 있는 부분 쫙쫙쫙쫙 나오고 오케이 괜찮아 나도 오케이, 뭐 오케이라면 자동으로 보증보험 가입, 나도 오케이면 그래도 너 할래? 야 이거 하면은 너 문제 될 것 같아, 네가 책임져야 돼 라고 경고를 주든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이 정도까지 발전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아파트 시장은 사실 이런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사기를 따지자면 이제 전세 사기는 원시적 사기, 처음부터 기망의 의도를 가지고 사기치는 경우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후발적 사기, 어쩌다 보니 역전세가 생겨서 전세가 못 돌려주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비아파트 시장은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원시적 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격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사기를 하시는 분들도 저렴하게 최소 투자, 무자본 갭 투자라든지 최소 투자를 하든지 거짓말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싶지 10억, 20억 하는 아파트를 사가지고 무슨 전세 사기를 하겠습니까? 어쩌다가 역전세가 생기면 못 돌려줄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전세의 문제는 저는 입주 물량에서 찾고 싶은데요. 2026년부터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매매 가격이 바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금리에도 영향을 받고 정책에도 영향을 받고 가격 흐름에도 영향이 있고, 집값 상승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이 되는데, 그리고 또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느냐, 뭐 일부에서는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도 집주인들이 매물을 많이 내놓으면 안정될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안 팔면 안 돼라고 해서 매물을 쏟아붓게 되면 상대적 공급인 매물이 늘어나게 되면서 안정될 수는 있는데, 집주인이 하나밖에 없는 나의 전 재산은 이제 급매로 팔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전세 같은 경우는요. 지금 어차피
민주당이 집권했잖아요. 그러면 더 강화할 겁니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네. 어쩔 수 없잖아요. 마인드 자체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세입자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서 서민 보호를 위해서 더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지지 기반도 그렇고 생각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10년 전세 갱신은 여론 때문에 못하겠으나 다양한 방법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들을 펼 겁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이럴수록 더 전세 매물들은 안 나오고 그러겠죠. 최근에 보면 이제 2+2 계약갱신도 좋고 증액을 하는 분들 어떻게든 전세를 살고 있는 전세의 집을 안 나가고 연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70% 정도 증가했습니다. 왜 그러냐? 2023년에 전세 가격 떨어졌을 때는 나갔어요. 왜 나갔느냐? 지금 전세가 예를 들어서 2억인데 나가면 1억 5천짜리가 있고 나는 연장 안 할래요. 빼고 집주인한테 1억 5천에 하자 그러면 집주인 안 할 거잖아요. 네. 연장 안 하고 나가서 1억 5천하고 5천만 원 다른데 코인을 투자하든 주식에 투자하면 되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연장합니다. 갱신 청구할 수 있는 분들은 청구하고요. 한번 사용하신 분들은 전세금 올려주고 눌러 앉아버립니다. 전세 매물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매물 안 나온다는 얘기고요. 절대적인 매물 공급은 입주 물량인데 서울은 뭐 극감이고요. 네. 수도권 지역도 올해보다 줄어듭니다. 아파트 전세 가격. 전세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죠. 전세 가격을 올려줘야 되는데 못 올립니다. 네. 대출 규제도 있고 돈이 없다 그러면 집주인이 가만히 있을까요? 월세? 그래서 반전세가 또 늘어납니다. 결국에는 이제 월세도 늘어나고 반전세도 늘어나고 전세 가격도 올라갑니다. 천정부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결국에는 월세가 올라가는 것도 임대료 부담이고요. 전세가 올라가는 것도 부담이기 때문에 올라가고 전세가 이게 1년, 2년 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부족합니다. 지금 분양 물량들이 많이 안 나오니까 지금 안 나오는 물량들은 고스란히 2029년에 입주 물량 부족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2030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뭐 다이내믹하게 늘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왜? 아니 건설 회사들이 알잖아요. 네. 지금 건설 회사들이 지금 공급 열심히 할 때입니까? 지금 목숨이 PF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공공 택지에 3기 신도시 정도 물량이 나오게 되면 경기 인천권에서는 2029년, 30년 이후로 공급 물량이 늘어날 수는 있겠으나 서울은 또 그나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전세 가격 올라가고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매매 가격 밀어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푸느냐? 똑같은 얘기가 또 도돌이표입니다. 또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데 야 3기 신도시도 지금 열심히 하고는 있고 4기도 쉽지 않고 재건축 재개발 공사비 어떻게 해야지? 뭐 유일한 방법이라면 우리나라가 돈이 많아가지고 돈을 투입을 해서 야 재건축 재개발 우리 공공 재개발 할 테니까 1기 신도시 공공 재개발 할 거야. 소유권 우리한테 신탁으로 넘겨. 아 왜요? 걱정하지 마. 니들이 하면 추가 분담금 5억 내야 되지. 우리가 공공에서 하게 되면 추가 분담금 없이 다 지어서 새 아파트 줄게. 소유권 당장 넘기겠죠. 근데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로 지어요? 안 되죠. 공사비. 그러니까 네. 동해 유전이 터져가지고 우리가 이제 산유국이 되고 뭐 엄청나게 잘 살게 되면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이 없다. 무슨 자금으로? 지금 돈 할 때 많아요. 기본소득도 해야 되고요. 네. 뭐 25만 원씩 뭐 1년에 100만 원 정도 또 적어도 자영업자들 저소득층들 신혼부부들 청년들 돈 써야 될 때 무지하게 많습니다. 추경도 해야 되고요. 돈 들어갈 때는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 다 안 하고 조합원들한테 돈 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돈 들어갈 때 굉장히 많고요. 지금 이 들어가는 돈 기본소득 포함해서 이 돈들이 결국에는 이 유동성이 또 결국에는 집값 밀어 올리는 이 악순환의 연속이고 이 전세 가격도 결국에는 입주 물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저는 해결 방법이 없지 않나. 그래서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돌고 돌아서 다시 또 지방 살리기, 지방 건설사 살리기, 뭐 PF 해결, 결국에는 뭐 다 같은 미분양 문제라니까요. 해결. 근데 결국에는 뿌리는 같아요. 같은 저는 문제죠.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결국에는 지방 경쟁력, 지방이 잘 살아야 된다. 일자리가 생각해 보세요.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제가 최근에 만난 분도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데 구하려고 하는데 잘 안 구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지방이라도 좋은 일자리만 있으면 대기업 일자리만 있으면 가겠다고 지금 알아보더라고요. 네. 서울에서도 지방에 일자리 많이 생기면 가는 사람도 많아요. 왜 꼭 서울에 살아야 됩니까? 네. 그래서 대기업 일자리들이 지방에 뭐 부산, 대구, 뭐 광주 또는 뭐 다른 지역이라도 광양도 좋고요. 뭐 여수도 좋고요. 생기면 고향이 있는 분들은 거기서 공부해서 취직하고 지방 우선으로 채용도 해주고 서울에서 또 여러 가지 뭐 좀 나이가 있거나 이직이 잘 안 되는 분들은 내려갑니다. 자연스럽게 수요가 줄어들면 저는 전세 시장도
자연스럽게 안정이 되지 안 되겠습니까? 공급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수요가 안정이 되면 충분히 안정이 된다. 그래서 문제는 결국에는 같은 문제다. 그래서 이게 1년, 2년 만에 해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발 이재명 정부 5년 안에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할 것처럼, 윤석열 정부도 그랬잖아요. 문재인 네. 정부도 그랬고, 내가 다 할 거야라는 욕심은 제발 좀 버리고 첫 단추 끼우는 게 중요하니까 지방 문제, 양극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의 뭐 일자리 또는 뭐 대학교 또 대학 병원들 하기 위해서 첫 단추라도 잘 해가지고 차기 정부, 차차기 정부에서 노력을 해서 결국에는 완성할 수 있도록 저는 첫 단추, 두 번째 단추만 잘 끼워도 되니까 제발 내가 단추를 다 급하게 끼우려다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것보다 첫 단추 방향 설정을 좀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공급이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 임차인 보호 정책을 더 쓸 확률이 높은데 높죠.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이게 기름을 붓는 거 아닙니까? 기름 이게 붓죠. 더 전세가 막 더 올라갈 수도 더 있는데 올라갑니다. 우리 그 2020년 경험했잖아요. 그때 막 음아파트 전세 5억이 순식간 10억이 됐거든요. 그냥 막 두 배 치고. 시장은 자극을 할수록 네. 더 엇나갑니다. 우리 사춘기 자녀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거는 백약의 무예 아닙니까? 사춘기 중학교 자녀 생각해 보면 이거는 뭐 잔소리 해도 안 되고 잘해줘도 안 되고 용돈 줘도 안 되고 백약의 무예입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서 그 시기가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데 그 가만히 내버려 두면서 막 얘가 막 소리도 지르고 막 화도 내고 할 텐데 그거를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그 야단치면 뭐라도 집 나간다니까. 매라도 들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때리는 순간 이제 대화 단절에 이제 네. 아예 그냥 문이 닫힙니다. 근데 이걸 안 때리고 참을 수 있을까요? 못 참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또 다시 리바이벌 규제가 또 들어가고 임차인 보호 강화가 나오고. 왜냐하면 이거 안 하면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야 네. 민주당 니들 내가 너희들 이거 하라고 찍어준 거 아니야. 네. 세입자 보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하라고 찍어줬더니 도대체 뭐 하고 있어. 다주택자 규제나 풀고 지방 살리겠다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서울에 있는 일자리나 빼가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앞으로 잘 되기를 모든 국민이 다 바라야 되는데 그럼요. 네. 이게 참 이 여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 같은 것들 할 때 보면은 이게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약간 그런 식의 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나올까봐 나올 수 있고 저는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경고를 제가 좀 드리고 싶으면 최근에 이제 물론 개인의 성향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도한 자신감은 저는 독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뭐 옛날 같으면 약간 국뽕이 있었잖아요. 네. 우리나라 지나치게 잘 된다 막 이런 거. 지나친 물론 지지자들은 이제 그런 마음을 당연히 가지고 싶고 저도 사실은 이재명 정부 진짜 잘 되기를 바라고 대한민국 잘 되기를 바라는데 지나친 자신감과 과도한 민주당 뽕은 저는 주의를 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재인 정부 2017년에 그랬잖아요. 막 우리는 다 할 수 있어. 네. 아우 박근혜 정부 진짜 일 못해. 우리는 달라. 우리가 집값 잡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 사지 마셔. 우리 네. 집값 안정하면 그때 사도 늦지 않아요 라고 했다가 집값 못 잡고 그렇죠. 엄청난 반발. 차라리 그렇게 말 안 했다면 살 사람은 사고 팔 사람은 팔고 나름대로 하는데 기다려라고 해서 진짜로 믿고 기다렸다가 배신감을 느낀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과도한 기대감은 주지 말자. 안 되는 건 안 된다. 일기 신도시 3년 5년 만에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윤석열 정부도 사실 국민을 기망했잖아요. 네. 무슨 2027년에 착공 들어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된다라고 기망하지 말고 오래 걸리는 건 오래 걸린다. 빨리 할 수 있는 정책들 다주택자 규제 폐지 재초안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빨리 전향적으로 하겠다. 정확하게. 그리고 지방 양극화 문제 시간은 오래 걸리는데 우리가 일관성 있게 진행을 해서 차기 정부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명확한 청사진과 비전을 제시해 준다면 또 우리 국민들이 맞네. 니들 정말 할 수 있구나. 정말 이렇게 하고 있구나를 눈으로 한 개, 두 개를 보여준다면 저는 신뢰가 회복이 되고 믿고 기다려준다고 생각합니다. 신뢰가 떨어지니까 불안하니까 못 믿고 지금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 당위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현실적인 또 투자나 재테크라는 채널이니까 네. 그러면 결국에 그럼 한 번 더 믿고 기다립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번에 그래도 사놔야 될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무주택자 확률이잖아요. 네. 확률인데 물론 이게 뭐 전문가들마다 인사이트가 다르기 때문에 뭐 제 말도 하나의 참고로 이제 이렇게 들으셔야 되는데 저는 확률에 베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다르고 집값 안정시키고 부동산 문제 해결을 하고 이제 더 이상 양극화 문제도 없다라는데 베팅을 한다면 기다리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윤석열, 이재명
역사적으로 뭐 MB 박근혜도 사실 부동산 완벽하게 잡지를 못했잖아요. 노무현. 결국에는 정책으로 이게 쉽지 않은 문제야. 공급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책이 시장을 컨트롤하기 힘든 걸 본다면 똘똘한 지역들 적어도 인구를 분산하고 지방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우리가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그게 쉽다는 말은 안 했잖아요. 네. 그럼 확률로 바라보면 양극화 문제가 1년, 2년 만에 끝날까요? 지속이 될까요? 저는 지속된다고 봅니다. 일본 또 잃어버린 30년. 도쿄가 최근에 다시 고가 아파트들이 네.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뭐 자료를 보니까 상위 5% 고가 아파트 상승률이 서울이 1위, 도쿄가 5위 할 정도로 이제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 오늘 또 나온 도쿄 뉴스 보니까 도쿄 집값이 이제 고가 아파트들 많이 올라간다라는 뉴스들이 나올 정도로 일본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습 효과가 있는데 결국에는 돈이 없으면 아예 못 하는 거고요. 돈이 있는 분들이라면 결국에는 똘똘한 지역에 사고 싶고 돈이 부족한 분들이라면 이재명 정부도 결국엔 서민 주거 안정이잖아요. 규제를 해도 생애 최초 돈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하겠다는데 야 니들 LTV 80% 받으면 안 돼. 대출 받으면 안 돼. 니들 뭐 여러 가지 뭐 안 돼. 청약도 안 돼. 이렇게 할까요? 저는 모든 정책이 윤석열 정부와 마찬가지로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들한테 집중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를 하더라도 이분들은 예외, 규제를 하더라도 이분들은 예외. 예외이기 때문에 신혼부부들, 자녀가 있는 분들, 내 집 마련하시는 청년들이라면 저는 내 집 마련해야 된다. 이게 기다려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똘똘한 채 사시고요.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혜택 줍니다. 청약 물량들 3기 신도시 본청약 물량들 앞으로 많이 나올 거잖아요. 네. 특별공급 물량들 좀 많이 나오니까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되 저는 좀 바란다면 너무 신혼부부와 다자녀한테 너무 많은 올인 정책이 너무 몰빵을 해가지고 요즘 모집 공고 내용 보게 되면 뭐 일반 그 공공 분양들은 일반 공급도 자녀가 있어야 된다. 특별 공급도 생애 최초도 뭐 결혼해야 된다. 모든 게 다 이렇게 되니까 네. 그거는 사실 또 자녀가 없는 분들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자녀를 출산합니까? 그러니까 형평성을 특별 공급도 좀 나눠서 자녀가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일부는 자녀가 없는 분들한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약 가점제는 저는 폐지하면 좋겠다. 좀 불공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부양가족도 그걸 어떻게 만듭니까? 그래서 좀 나눠서 신혼부부들 청년들한테 혜택을 주되 나머지 분들은 통장 납입 금액이라든지 뭐 공공분양하는 것처럼 요즘 청약통장 해지를 많이 하니까 해지 안 네. 하게 하려면 내가 국토부 장관이면 저는 이거 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월 25만 원씩 일반 분양의 절반은 월 25만 원씩 납입해서 많은 분들 공공분양처럼 하고 나머지 50%는 납입 금액이 1,000만 원 이상 되면 다 뺑뺑이로 네. 추첨을 하겠다라고 하면 청약통장 해지 안 할 걸요. 기대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내 집 마련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전 내 집 마련은 기다려서 절대 해결 못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뭐 떨어지는 구간을 노려서 사라라고 하고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구간을 찾아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찾지? 저는 못 찾을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우리 부인남 또 떨어지는 구간에 가격 떨어지는데 거래량 늘어나는 구간을 찾아서 탁 들어가기가 그리고 예전보다 달라진 게 그런 기간도 엄청 짧고요. 이제는 막 바로바로 막 반응을 그리고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어떻게 들어가야 네. 될지도 모르겠고 실제로 가서 현장에 가보면 매물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는 점은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고 준비가 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내 집 마련 하십시오. 단 연끌은 안 됩니다. 아무쪼록 이제 새로운 정부가 또 탄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이제 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나라 잘 되는데 이제 다들 이제 집중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앞으로 이제 5년이죠. 5년 동안 이제 잘 해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다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 현장 분위기부터 이제 앞으로 전망까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합니다. 소장님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